자, 2022년 5월 9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단타 프로젝트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 매매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초단타 프로젝트를 20일 넘게, 한 달 넘게 지금 운영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폭망도 하고 수익도 보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미들의 최대 단점이 뭘까? 개미들의 최대 단점. 물론 뇌동이에요, 뇌동. 자, 이 뇌동인데, 이 뇌동을 촉발시키는 게 바로 개미들의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조급한 마음. 자,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다스리는 방법이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은 그림이 안 되면 매매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서 오늘은 한 종목 간단히 매매하고 종료를 하고 그 뒤로 그림이 없어서 오늘의 테마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없어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자, 시초가 매매하고 있었는데 시초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개미들의 개미 훑기, 주식은 결국은 도박이다 라는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를 터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많은 고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눌림목 매매는 뭐죠? 자, 눌림목 매매의 핵심 포인트는 주식이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라는 놈은 주구장창 내리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주식이 내리지 않고 횡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횡보를 할까요? 물론 주식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유는 물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에 한 표를 더 던져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이 여기서 주구장창 눌림목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구장창 내려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게 주식은 어떠한 순간에 멈춤을 하고 있을 때, 스탑을 하고 있을 때, 요때는 뭔가 심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코끼리코 말씀을 해드릴 때 제 매매의 핵심 포인트였던 눌림목 매매 코끼리코에서 코끼리코가 쭉 길게 뻗어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이 돼갖고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상승으로 터닝을 할지 하락으로 터닝을 할지 그림이 만들어질 때 상승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오늘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장에 어떤 테마가 강하게 상승을 할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구형테크를 오늘은 매수를 했다가 바로 종료를 했는데 왜 구형테크를 매수를 했느냐? 자, 구형테크 바로 매수하고 바로 매도 처리하고 말았는데 요것이 요 종목이 엄청나게 슈팅을 했죠. 형님들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금방 이건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구형테크가 그런 식으로 슈팅을 했는데, 자,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요겁니다. 왜 오늘의 테마는 아침부터 6개 할인, 마니커 이런 거, 동우 팜테이블, 푸드나무, 팜스토리 요런 종목들이 아침에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요 종목을 예전에 비하면 요 종목을 매수를 했겠죠. 테마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6개 테마, 현재 오늘 등락률이 4.59 테마로 가장 상승을 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림이란 종목이 12.55% 선두 주자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 뒤로 마니커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지홀딩스나 따라가면서 상승을 하죠. 근데 오늘 종목은 하나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수를 하지 않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림이 안 됐어요. 요 그림이 안 된 이유는 최근에 하림이란 종목이나 이런 육계적인 테마들이 좀 줄여보면 알 수 있는데, 보면 바닷속에 있어요. 주식이 상승 후에 요 바닷속에 첨벙거리고 있어요. 자, 손절 라인에 첨벙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림이란 종목이 어제 그제 아니 이제 최근 3일 동안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됩니다. 5음봉이나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음봉이 자주 발생을 하면 이 추세는 하락 추세죠. 하락. 자,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하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상승 후에 N자형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림이 안 되면 매수를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차라리 매매를 않는 게 돈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개미들의 가장 단점이 조급함이거든요. 어떤 주식을 딱 사놓고, 예를 들어 하림을 사놓고 이 종목이 곧바로 몇 분 안에 슈팅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개미들이에요. 저 같은 개미들. 하지만 여러 번 손실과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잔매매가 증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식판 노름판에, 주식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다? 바로 조급함을 다스리는 거다. 조급함이 바로 뇌동매매를 촉발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이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매매의 원칙을 어떤 부분을 딱 예를 들어서 21선 밑에서는 주식을 안 사겠다 원칙을 지켰다면, 요렇게 테마에 하림이라는 종목이 떠서 막 급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20일 밑에 있으면 절대 안 사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 원칙을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자체가 바로 어떠한 현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슈팅을 하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다림을 하는 게 낫지, 기대를 해서 가슴이 퉁탕퉁탕 뛰고 그러잖아요. 이 조급함 때문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슈팅을 않고 눌림을 가고 있어요.
자, 요 눌림목을 못 참고 잠깐 밑으로 훑게 이렇게 잠깐 떨어지면 금방 조급함에 팔아요.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 주식은 날을 내리고 다시 또 N자형 슈팅으로 크게 가죠. 조급함을 견뎌야 된다. 자, 이게 주식의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법이다. 조급함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원칙을 어떤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종목들은 과감히 그 기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조급함을 참아야 되고요. 조급함을 참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원칙은 조급함을 참고 기다려라.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버릇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한다. 그게 저의 매매 원칙이고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앞으로 나오는 하림이나 마니커나 오늘의 테마는 6개 테마가 대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하지만 이 종목들을 하나도 사지 않은 이유는 바닷속에 첨벙거리고 손절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지를 않은 거예요. 다 요 안에 숨어 있는 놈들은 하나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급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CS 어때요? 바닷속에서 나왔죠. 손절 라인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CES 상한가 갔죠. 살려면 요런 종목을 사란 얘기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CES입니다. 이동통신 테마 중에 가장 대장주인 오늘은 CES라는 종목이죠. 저는 오늘 솔리드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시초가 매매로. 시초가 매매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매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개미 훑기에 잠깐 흔들렸는데 참고 버텨서 다시 양전을 했어요. 자, 그거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부분이고, 지금 첫 번째 조언을 해드릴 부분은 왜 CS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겁니다. CS가 지금 현재 16.94%이지만 이 종목이 손절 라인을 돌파를 해서 점점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뿐 아니라, 자, 이렇게 바닷속에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바닷속에 있는데 오늘은 갭 두고 바닷속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원칙을 세웠다면 이 종목을 사야 되죠. 16%라고 해도. 하지만 저는 쫄보라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상한가 가는데, 상승하는 놈은 아무리 지가 급등해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림이나 마니커나 지금 오늘의 시장 테마에서는 가장 상승하는 테마지만 요 종목들은 다 바닷속에서 첨벙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바닷속에서 첨벙거리고 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 C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양봉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림이라는 종목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음봉이 더 많다. 5봉 이상 된다 이거죠. 자, 요 두 종목을 비교를 할 때 그림이 되는 거는 CS죠. 하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절 라인 위에 있으면서 점점이도 발생을 했으면서 최근에 우상향으로 전환하는 양봉들이 출회가 되면서 화살표들 같은 거 발생을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없으면, 요런 현상들의 주식의 종목들이 없으면 차라리 매수 않고 쳐다만 봐라. 쳐다만 봐라. 그게 답이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최대의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바로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개미의 조급성을 없애는 겁니다. 개미의 조급성. 이게 뇌동을 촉발하고요.
잔매매를 촉발하고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손절을 먼저 해버리는 그런 매매의 어눌한 그런 매매를 촉발을 시킨다고 감히 요 며칠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대장 테마가 6개 테마였는데 6개 테마들 대부분이 다 이 바닷속에서 첨벙거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매수를 하지 않고 시초가 매매했던 종목 점심에 매도 처리하고 슈팅하는 종목 개미 떨기 하는 그런 흐름을 요즘은 어떻게 개미를 떠는지 그 상황을 참고 버텨서 양전환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복귀방송 이어붙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귀방송 이어붙이기 전에 이 영상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을 없애야 됩니다. 요거 못 없애면 주식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없앴지만 내일은 못 없앨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볼 작정이고요. 조급함을 없애자. 이게 강한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 방송 한번 이어 붙여 보는데요. 자, 오늘은 구형테크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 0.23% 672원. 요거밖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갔죠. 4,333원. 4,140원에 매수해서 4,160원에 매도하는 졸보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결국은 4,33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구형테크라는 종목은 어디에서 매수를 했느냐? 바닷속에서 다 탈출을 해서 슈팅하고 있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개미떨기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주식을 상승을 시켜도 이렇게 상승을 시킨다. 자, 구형테크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주식이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다시 이만큼 뺐다가 다시 여기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시키죠. 자, 개미들의 돌파 매매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주식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 1분봉에 4,330원을 찍고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여기까지 떨어지죠. 4,150원. 4,330원에서 4,150원까지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단 2분 만에. 이게 주식시장의 요즘 트렌드란 얘기죠. 결국은 도박꾼들이 개미 핥기하는 도박꾼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오늘 제가 몸소 당했다 이거죠. 한번 볼게요. 오늘 시초가 매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산중공업은 제가 매매 자체를 요 종목 자체를 홀딩해서 종가 매매로 갖고 갔다가 여기서 바로 매도를 시가에서 바로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하대요. 한데 여기 보세요. 그리고 쭉 횡보하다가 여기 잠깐 올리더만 요만큼 내리잖아요. 또 이게 요즘 트렌드라 이거죠. 개미 핥기 놈들의 트렌드.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오늘 구형테크 매수하기 전에 CS 말씀을 해드렸어요. CS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CS 테마의 두 번째 종목인 솔리드. 이 솔리드라는 종목을 제가 따라 매매를 했는데 이 솔리드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솔리드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매도를 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이 종목은 뭐 들쑥날쑥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솔리드라는 종목도 보면 제가 아침장에 매수를 할 당시에는 바닷속에서 탈출을 했고 여기서도 바닷속에서 이만큼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를 한 거고
결국은 바닷속에서 첨벙거리는 놈은 매수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원칙을 지키고 차라리 매수 않는 게 나아요. 요렇게 바닷속에서 첨벙거리는 놈들 매수 않는 게 낫습니다. 그냥 홀딩하고 지켜만 보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돈을 사수하는 길이다 이거죠. 물론 자 오늘은 노터스하고 노터스 한번 볼게요. 노터스 제가 장 후반에 노터스 여기 장대 음봉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올렸다가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상승을 시키는 기염을 토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주식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은 아침장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면 갑자기 갭을 띄워서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만큼 올린 만큼 다시 내려요. 떨은 만큼 떨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키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매매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매매가 요런다. 트렌드가 조잡스럽다. 개미를 죽이려고 하는 도박꾼들의 짓이다. 사기꾼들 짓이다. 이렇게 판단이 쓰는 겁니다. 자, 노터스. 오늘 제가 노터스를 매수를 했다는 근거는 바닷속에서 탈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하는 쫄보 매매를 했는데 좀 기다렸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점심 지나서 1시 넘어서는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뇌동이죠. 원칙을 안 지킨 거니까. 하지만 오늘은 원칙을 안 지키는 대신 이렇게 바닷속에서 첨벙거리는 놈은 안 샀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림이 된 놈만 샀다. 그림이 된 놈만.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EM 플러스입니다. EM 플러스. 엄청나게 개미를 터는 EM 플러스 한번 볼게요. 제가 EM 플러스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전형적인 개미 매매로 눌림목 수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종목 사면 안 되죠. 바닷속에 있잖아요. 이 종목 바닷속에 있죠. 사면 안 되는 종목이죠. 자, 뇌동이 쩔어서 오늘 이 종목을 샀습니다. 언제 샀냐? 필침할 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사자마자 그 다음에 음봉이 제가 매수하고 7%대에 샀는데 음봉이 거의 4% 5%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고 4% 5%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시 매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여기서 눌림을 하고 있길래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떨어치고 있길래 음봉을 두드리고 있길래 참았어요. 여기서 다시. 근데 이 종목이 슈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슈팅을. 갑자기 1분봉 하나에 4% 5%를 빼기 시작을 하더니 여기까지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또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또 상승을 시키고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이게 사기꾼 집단이지. 이게 개미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의 심보죠. 이게 요런 매수에 휘말린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얘기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384억밖에 안 돼요. 증거금 100% 종목이고 이렇게 좀 얇은 종목들은 개미 할기놈들의 표적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 자, 이 바닷속에 있는 거는 안 사야 된다는 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폭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자. 원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조급한 마음, 요거를 다스려야 한다. 요 조급한 마음이 뇌동을 촉발하더라.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조급한 마음이 뇌동을 촉발한다. 손실보던 금액을 복구를 시키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뇌동을 촉발해서 손실을 더 키우더라.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뇌동매매가 오더라. 천천히 릴렉스하게 매수하십시오. 조급한 마음, 저도 오늘부터 이 조급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게요. 이 조급한 마음을 없애는 게 제1의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의 기법. 제일 중요한 매매의 기법. 조급한 마음을 없애야 된다. 요 조급한 마음이 뇌동을 촉발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매매 원칙을 정해놨으면 그 그림이 안 되면 매수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바닷속에 있는 종목은 안 사겠다. 그러면 그 종목은 안 사야 돼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요즘처럼 개미 할기놈들이 요런 투잡한 요런 매매 기법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창원개미님을 비롯해서 주덕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법이 제가 계속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인데, 그분들은요, 특히 창원개미님은 주식이 어느 순간에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내려올 것이고, 이게 트렌드의 원칙입니다. 그분들의 트렌드 원칙. 주덕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 안 되면 내가 세운 원칙에 합당한 종목이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 트렌드 원칙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성공을 시켜서 그림이 되는 종목을 기다렸다가 그 두세 종목만 성공을 시켜서 200, 300을 벌으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 이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분들 고수님들의 매매 기법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의 두 분이 다 또 다른 고수님들도 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성공을 할 수 있던 성공의 비법은 원칙을 준수를 해서 그 원칙에 맞지 않은 종목은 안 사요. 조급하게 안 삽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손실을 불러오고 뇌동을 촉발을 시킨다. 절대 이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제1의 매매의 기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조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성공할 수 있는 매매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장에 시초가 매매할 때 핵심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고 보기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보니까 아침장 시초가 매매 예상 체결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상 체결 금액에 예상 체결 거래량에 어제의 전체 거래량의 10% 이상 체결이 되면서 상승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림이란 종목이 있었다. 그럼 이 하림을 시초가 매매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생각을 해라. 아침장에 조건 검색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상 체결가 체결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뭐 5% 이상이면 5% 이상, 10% 이상이면 10% 이상, 이렇게 하나만 넣어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종목이, 그 종목이 상승률이 크다. 예를 들어 하림이 막 10% 상승을 하고 있더라. 예상 체결가 아직 안 샀잖아요. 안 샀죠. 시초가를 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종목을 테마를 한번 구분을 해봐라 이거죠. 하림이었다? 그러면 6개 테마, 6개 테마자. 6개 테마면 2등주인 마니커가 만약에 하림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체결되면서 시초가에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마니커를 사란 얘기입니다. 1등주 사지 말고 급등 막 10% 이상 급등하는 놈을 사란 얘기가 아니고 그 급등하는 종목의 테마를 구분을 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사라.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세 번째 핵심 포인트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날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